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주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인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임명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복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흰 불나방 유충과 빈대, 또 흰개미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물려서도 안 되지만 유충은 함부로 만져도 안 된다고 합니다. 유의점과 퇴치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 쇄신을 주도할 혁신위원회 수장에 인효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단식으로 회복 치료를 받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도부 회의를 주재하며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던 소 럼피스킨병이 충북에서도 확인되며 내륙으로도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경기와 충남권 모든 소에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혀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을 거듭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사태에서 인도적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21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 체결 등 다양한 협력을 망라한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시세 조정을 했는지 수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을 소환했습니다. 수사 8개월 만인데 금감원 특사경 수사 단계에서 대기업 총수급의 피의자 소환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낮 동안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안팎으로 커지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수장으로 오늘 임명됐죠. 인효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배우자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생전 발언을 거론하면서 강한 쇄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단식 도중에 병원에 입원한 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더는 왈가왈부 말자면서 당내 통합에 힘을 실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혁신위원장 인효한 교수가 지명이 됐고 임명이 됐습니다.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12일 만에 인효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인 교수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며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인 교수가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서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며 임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인 교수가 혁신위원회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정치개혁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지고 계신 만큼 우리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인효한 교수님께서 최적의 처방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 교수는 개항기에 미국에서 건너온 유진벨 선교사의 증손자로 지난 2012년 한국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귀화 1호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당무에 복귀했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오늘 아침 최고위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민생 악화로 정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각 총사퇴를 통한 국정 전면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 사이 충실한 협의를 통해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당내에서 불거진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에 대해서는 직접 선을 그었는데요. 지난 보궐선거 승리 이후 SNS에 올린 메시지처럼 민주당이 정부의 포갑을 꾸짖으려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들은 김기현 대표가 앞서 제안한 여야 대표 민생협치 회담에 대해 보궐선거 참패 이후 쏟아지는 책임론을 비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대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경제 회복, 민생 챙기기를 위한 여야 대표와의 여야정 3자 회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치가 복원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의 민생과 정치 복원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보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죠. 국정감사 소식도 정리해 주시죠. 네, 내년 총선을 앞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이제 마지막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보도 의혹 수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각종 의혹들에 관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허위 보도 의혹에 이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검찰이 이 대표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을 잃고 이 대표에 대해서만 과도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교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지사였던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을 꺼내들어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를 거론하며 당초 추진했던 예타한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 수사가 빠르게 결론 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의 1심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이 30번 넘게 나오고 김 여사 명의 계좌가 48차례 시세 조정에 쓰인 점이 인정됐는데도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시켜 수사 상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법에 성역이나 특혜가 없다는 점을 늘 일선에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직원 조명현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명현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출석에 앞서 상부의 지시로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에 가담했지만 불법 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다하겠다며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에게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한 수행비서 배모 씨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올해 초에도 또 다른 학폭에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월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2학년 후배를 리코더로 때린 학폭 외에도 올해 초 다른 학생과 관련한 또 다른 학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긴 어렵지만 당시 학생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져 학폭위 개최 요청 없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이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대통령실이 미리 알았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경기도 교육청이 자료 제출 사실을 대통령실에 알려오지 않았고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의원이 질의를 한 날 사건을 인지했고 당일 곧바로 인사조치를 했다며 공직자로서의 지위가 진상조사 등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차단한 선제적 조치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사태에서 인도적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이번 방문에서 21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 체결도 이루어지는데 두 정상은 다양한 협력을 망라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을 기마 부대가 호위에 입장하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직접 나와 맞이합니다. 성대한 환영식에서 반갑게 손을 맞잡은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 이어 회담장에서 마주했습니다. 정상 간 상호 갈등이 실현되고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사태로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둘러싼 의견을 나누며 인도적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말했는데 인도적인 현안부터 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두 나라는 협력 방안을 총망라한 한-사우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과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문제까지 담길 예정입니다. 경제 협력 논의도 핵심 화두였습니다. 사우디가 우리나라 최대 원유 공급국인 만큼 윤 대통령은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당부했고 우리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회담 이후 산업부와 사우디 에너지부 간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와 통계청 간 협력 약정서 등이 체결됐는데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맺을 양해각서는 모두 50여 건, 21조 원 규모입니다. 첫 사우디 국빈 방문을 통해 한 사우디 관계를 과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기를 우리가 직면한 복합 위기 역시 새로운 중동 붐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1호 영업사원인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 사우디 투자 포럼에도 참석해 사우디의 수소 생산과 한국의 수소 유통을 결합한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중동 순방 일정 모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된다. 대통령실이 거듭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매달 외교 일정에 주력할 때 시급한 민생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지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지난 7일이었죠.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충돌이 보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일 지상군 투입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가자지구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란과 헤즈볼라에 의한 확전 우려까지 제기되며 중동 지역의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연일 지상군 투입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일요일 밤 전시 내각 보안 평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 참모총장은 지난 21일 국경 지역 전투병들에게 비장한 연설을 했습니다. ניכנס לרצועת עזה, אנחנו ניכנס למשימה מבצעית, מקצועית, להשמיד את הפעילים של חמאס, את התשתיות של חמאס. 다음 날 요아부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 지구에서의 지상작전이 길게는 석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지상작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지상작전은 가자 지구에서 마지막 작전이 돼야 한다며 결국 하마스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상전 개시는 만류하는 분위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상군 투입 연기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 1인자와 이란 외무장관은 전화 통화를 하고 가자 지구 내 이스라엘의 잔혹한 범죄 중단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발발 후 하마스 편을 들어왔던 이란이 하마스 지지 의사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수시로 이스라엘에 공격을 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폭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지대 14개 마을에 대해 추가 대피령을 내리며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은 중동 지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하는 등 확전 억제를 위한 군사력 강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상전을 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이란과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어 중동의 긴장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하마스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으로 가자지구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이스라엘 병사 1명이 숨졌다고 이스라엘 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현지 시각으로 22일 가자지구 분리장벽 서쪽에서의 하마스의 공격으로 병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들은 하마스 무장대원의 침투 공격 당시 사망자 시신을 수색하고 지상전에 대비해서 인근 지역을 정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국경 인근의 이집트 초소를 실수로 잘못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22일 성명을 내고 군 탱크가 케렘 샬롬 지역 근처 이집트 초소를 실수로 쏴 맞췄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물자난을 겪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돕기 위한 두 번째 구호품 트럭이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구호품에 연료가 포함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건을 가득 실은 트럭이 줄지어 국경을 넘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생명줄이 될 물과 식량입니다. 하루 전 처음으로 20대가 들어간 데 이어 트럭 17대 분이 지원됐습니다. خدمات طبيه عشان ندخل ان شاء الله ربنا يكرم ندخل رفح ونساعد اخواتنا هناك في مساعده المصابين والجرحى في قطاع غزه. 구호품 트럭과 함께 라파 검문소 부근에서 연료 차량이 목격됐습니다.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는 차량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 병원 두 곳에 연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가자 지구 내부의 UN 저장소에서 병원으로 연료를 운반하는 트럭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폭발물 제조에 사용할 거란 이유로 연료 반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무너져 내린 시장. 폐허 속에서 쓸만한 물건을 건지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연료가 부족한 병원 사정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전기로 작동되는 인큐베이터에 신생아 130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유엔은 연료가 없으면 인도적 지원도 없다며 즉각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What entered is good, but it's not enough. We need at least 100 trucks per day to get into Gaza. 가자지구 구호 물품 반입은 지난 18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때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20대 분량은 통상 반입분의 3%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소 럼피스킨병이 충북에서도 확인되며 내륙으로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데 방역당국은 해당 지역 모든 소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충북 음성군 원산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소 럼피스킨병 충북에서도 발견됐다고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소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키우던 소 9마리에 대한 매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출입구에서는 방역 요원들이 사람과 소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 원남면의 한우 사육농가에서 소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입니다. 소 한 마리가 사료를 잘 먹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수의사가 확인해 보니 고열과 피부 결절 등 럼피스킨병 의심 증상이 확인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륙인 충북 음성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충북 지역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다시 발령했습니다. 앞서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충남과 경기 지역 농장 주변으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남 서산과 당진, 경기 김포 등 세 곳에서도 추가 확진 사례가 확인돼 전국적으로 확진 농가는 14곳이 됐습니다. 럼피스킨병은 국내에서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는데요. 모기와 같은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걸리는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데다가 구제역과 같이 전파력이 높아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발생 추이를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와 충남, 인천 등 위험 지역에도 내일까지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백신 170만 마리분을 도입해 경기와 충남권 농장 소 120만 마리에 대해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역대 밖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확인돼 럼피스킨병이 이미 퍼졌을 가능성이 크고 백신을 맞고 항체 형성까지 3주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음성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안 돼! 너지? 네, 영상으로 좀 전해드렸는데요. 한강공원을 비롯해서 서울 도심공원 곳곳에서 송충이처럼 생긴 애벌레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미국 흰불나방 유충으로 지금 해충인데다가 방제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거의 사라졌던 빈대도 다시 나타나는가 하면 서울 종로와 경남 창원에서는 목조 건물에서 흰개미가 발견돼 또 방제 비상에 걸렸습니다. 관련해서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네. 눈에 띄고 있는 그 미국 흰불나방 유충이요. 이게 송충이는 네.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정체가 뭐예요? 나방의 유충입니다. 네. 그러니까 송충이는 이제 솔잎을 먹고 사는 그런 나방 유충인데요. 예. 이 미국 흰불나방은 주로 화렵수 잎을 먹는 나방의 유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 흰불나방은 동나방과에 속하는 종류여서 예. 상당히 이제 그 일반인들이 접촉을 하거나 그러면 이 피부염을 유발하고 상당히 안 좋죠. 지금 화면에 잠깐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께요. 네네. 그 네. 유충 옆에 검정색 점 같은 거 그게 알이에요? 뭐예요?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이요? 네. 지금 이제 그 미국 흰불나방의 유충이 활엽수 잎을 먹으면서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2cm 정도까지 자랄 때까지는 모여 삽니다. 그러나 2cm가 넘어가면 흩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강 고수부지 주변으로 해서 활엽수 잎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하니까 이제 안전한 지역으로 퍼지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지금 2cm 이상 자랐기 때문에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충이 원래 또 있었는데 올해 특히나 이런 피해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 흰불나방은 원래 외래종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뭐 20년이 넘었고요. 거의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에 비가 오는 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장마철이라서 비가 많이 집중되거나 그러기도 하지만은 계속 많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습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조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미국 흰불나방의 개체수가 요즘 부쩍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활엽수 나뭇잎을 갉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해충이라고 하잖아요. 가로수나 이 과수목에 어떤 피해를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활엽수 잎을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그 식물은 이제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잎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을 못 하니까 식물이 고사해 버리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고수부지나 이런 쪽은 한강이 사실은 그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수부지 주변에 살충제나 이런 것들을 살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 더 이런 그 이 미국 흰불나방이나 이런 가로수 수목 해충들의 확산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대비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발생 예보 단계를 관심 1단계에서 경계 3단계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 3단계로 올리게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3단계에서 조치를 했을 때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습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 흰불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예방이라든가 방제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유충 알에서 부화한 지 얼마 안 돼서 2cm 이하로 자랄 때는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수목에 오염된 부분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방 유충이 많이 먹고 들어간 자리는 이렇게 거미줄 같은 것들을 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 살 때 이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그 이상 자라면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실제 방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계 3단계로 상향 조정하면 어떤 조치가 뒤따르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그 미국 흰불나방의 서식처라든가 발생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제 방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 같은 것들을 낳아서 이제 알 상태로 또 월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알 제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3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 제거 작업까지 포함이 되는군요. 지금 SNS를 중심으로 한강에 놀러 가신 분들이 한강 주변에서 많이 봤다 이런 제보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한강에는 또 상수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강공원은 따로 또 지금 더 이상의 방제는 불가능한 겁니까? 그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강 주변에서의 적절한 어떤 그 이 상수원을 피해를 주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개체수 관리라든가 방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치가 필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어렸을 때는 모여 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뭇가지 오염된 곳을 충분히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를 일단 오염된 나뭇가지만 잘라가지고 어떻게 소각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고압 살수로 또 해충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의점 좀 알고 싶은데요. 이게 만지면 안 된다면서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미국 흰불나방은 동나방과에 속하는 종류에서요. 알부터 성충까지 모든 생활사에서 동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모가 한 마리에 한 600만 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닿으면 이 용혈돼서 혈액에 용혈돼 가지고 그 독작용을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피부 염증을 유발합니다. 동모라 그러니까 하면은 뭘 말하는 거죠? 동모? 예, 동무. 예. 독모. 그러니까 예. 동모, 털 모자를 털 모자 써가지고 쓰는군요. 동모라고 예.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은 동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동모가 피부에 박히게 되면은 그 용혈 작용에 의해서 그 부위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빨갛게 올라옵니다. 두드러기처럼. 예. 그다음에 굉장히 따갑고 가렵고 하는 그런 피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 접촉에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어린아이들 같이 주말에 많이 놀러 가잖아요. 네. 조심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서둘러 방제 작업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네, 최근 국내 학교 기숙사 또 찜질방에서 빈대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사실 빈대가 7, 80년대, 90년대까지 박멸을 했었는데 이게 왜 다시 나타난 걸까요? 우리나라의 지금 빈대 이 사례들이 출현 사례들이 100% 해외 유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식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가 다시 출현한 게 아니고요. 네네. 우리나라를 여행을 찾아오는 그런 여행객이라든가 네. 또 우리나라의 이 산업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로 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유입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해외에서 유입된 빈대와 우리나라 토종 빈대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동일 종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과거 오래전에 있었던 종이나 해외에서 유입된 종이 이제 동일 종인데 네. 특이하게도 최근에는 열대 지방에서 서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온의 조건에서도 서식할 수 있는 열대 지방에서 서식하는 반날개 빈대가 유입된 사례가 한번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예. 이 빈대는 주로 어디에서 좀 서식을 주로 많이 합니까, 교수님? 이 빈대는 영어 일반명으로 베드버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실 주변에 많습니다. 침대 주변이라든가. 네.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기생성은 아닙니다. 사람 몸에 붙어서 계속 기생하는 건 아니고 밤에나 아니면 새벽녘에 흡혈할 때만 사람을 공격하고 다시 떨어져서 침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서식처에 이제 숨어서 살죠. 그렇군요. 사람이나 가축에 이제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피를 빨아먹으면 몸에 큰 해를 끼치는 건 아닙니까? 독성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빈대가 어떤 특정한 질병을 매개한다는 건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데요. 그러니까 모기가 흡혈하는 것보다 흡혈량이 5배에서 7배 정도 더 많습니다. 더 오래 흡혈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린 부위가 굉장히 크고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게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고 또 모기는 하룻밤에 집안으로 침입을 하면 뭐 한두 마리가 집안으로 침입해서 흡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빈대는 침실 주변에 서식하면서 서식하고 있는 빈대가 만약에 50마리다. 그럼 50마리가 동시에 흡혈을 하니까 흡혈 부위가 굉장히 크고 막대한 어떤 이 정신적 피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그런 가정해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좀 퇴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빈대가 서식하는 곳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버그니까 침실 주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밀도가 많아지면 이 벽에 걸려있는 액자 뒤에도 살아요. 그다음에 커튼 레일 사이에도 살고요. 심지어는 빈대가 그 콘센트 안에도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을 아무리 잘해도 그런 그 빈대가 서식하는 곳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놓치게 되면은 또 그 빈대들이 계속 흡혈을 하고 또 번식을 하고 하는 그런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로 이해해 가지고 그 빈대를 방지할 수 있는 경험이나 이런 전문 지식을 잘 가지고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빈대 서식처 환경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일반인이 방역을 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전문가한테 좀 맡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조주택이 많은 서울 종로구 경남 창원시에 외래 흰개미가 자꾸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 목조 건물엔 치명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또 완전히 방제를 하는 게 또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개미들이 목조를 침입할 때는 이제 토양을 통해서 이제 침입을 하는데
겉에부터 ဃ갉아먹는 게 아니라 이제 토양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갉아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겉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된 나무라든가 목재를 처음에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겉에까지 이제 피해가 나타날 정도면은 이미 이제 안쪽에는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본 상태고요. 그래서 초기에 흰개미의 그 침입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방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은 오염된 그런 흰개미로부터 오염된 그런 목재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그 흰개미들이 그 셀룰로즈, 목재를 갉아먹으면서 셀룰로즈를 갉아먹기 때문에 그 안쪽에 살고 있는 침입해 온 그 안쪽의 목재를 훈증 약재, 살충제가 훈증되는 약재를 통해 가지고 훈증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목재를 가해하는 흰개미의 어떤 전문 방제 이런 부분들을 좀 섭외해서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목조 건물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건축물에도 목조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 나무들이 많이 쓰이는데 거기 안에도 흰개미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현재는 이제 전원주택이라 이런데 목조주택들이 많고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콘크리트의 주거시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체 어떤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목재를 침입해서 들어올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흰개미 같은 경우는 외래 유입종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번식을 많이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오래전부터 일본 흰개미라든가 이런 종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많이 서식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작년인가요? 뭐 올해 여름에도 한번 발생했던 뭐 마른 나무 흰개미라든가 이런 종들은 최근에 알려진 바가 없는 새롭게 해외에서 유입된 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척박한 그런 환경임에도 얘네들이 더 잘 번식하고 서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흰개미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또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그 오염 실태라든가 이 서식 실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없겠습니까? 이게 이제 또 이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려면은 이게 이제 매개 질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빈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특별한 매개 질병이 없다 보니까 정부나 국가기관에서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흰개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해충이기 때문에 어떤 목조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목조 건물 또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사찰이라든가 이제 문화재들도 목조로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문화재청에서는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민간 지역에서의 발생이나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실태 뭐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앞으로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뭐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지금 해충들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이제 송충이와 아주 비슷한 미국 흰 불나방 유충 지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말씀 들어보면 동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접촉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4시간째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센터장은 조사에 앞서서 성실히 임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금융감독원입니다. 네,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센터장, 지금도 조사 받고 있습니까?
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범수 센터장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출석했는데요. 검찰이 아닌 금감원 특사경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대기업 총수급을 피의자로 공개 소환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 정문에는 이른 오전부터 취재진들로 북적였고 금감원 측에서 별도의 포토라인까지 마련해줬는데요. 그만큼 상당 부분 김 센터장이 개입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 앞서 김 센터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히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카카오가 창사일이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정실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배재현 대표한테 주가 조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의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2,400억 원가량을 투입해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하이브가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힌 가격보다 SM 주식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어 방해했다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지분이 5%를 넘었을 때 금융당국에 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수를 포기한 하이브가 공개 매수 시기에 IBK 투자증권 특정 창구에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앞서 지난 8월 김 센터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금감원은 분석 작업을 벌인 결과 카카오 실무진의 휴대전화에서 시세 조정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직원들이 특정 가격 이상으로 주식 매수 주문을 논의하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늘 김 센터장을 상대로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과 관련한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카카오 측은 시세 조정이 아니라 정당한 장내 주식 매수였고 김 센터장도 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석 통보에 따라 금감원 수사가 김 센터장을 비롯한 카카오 최고 경영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인천경찰청은 피내사자 신분이었던 배우 이선균 씨 등 3명이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조만간 이 씨 등을 불러 마약류 검사와 함께 투약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 씨가 이번 사건 연루자에게 지속적인 협박과 함께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건에 대해서 검찰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수사할 예정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이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피해 학생의 팔다리를 잡고 몸 위에 올라타는 등 집단 폭행했다는 호소문이 아파트 단지에 붙어 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부산 노포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요금소 부근에서 수성 페인트를 싣고 가던 1톤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져 하행선 방향 도로가 1시간가량 막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아파트 놀이터에서 불이 나 600여만 원의 피해가 났는데 경찰은 일단 방화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 계좌를 만들어서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등 범죄 조직에 제공한 일당 13명이 붙잡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등은 여러 개로 분산된 자살 예방 상담 번호를 내년부터 109로 통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가운데 헬로윈 기간 중에 인파 밀집에 대비해서 경찰이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서울시가 겨울철 한파에도 시민들이 따뜻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버스 승차대 81.4%의 온열의자 설치를 확대합니다. 지난 17일부터 엿새 동안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 기간 동안 현장 계약액이 46배 이상 늘어난 6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서울 아덱스 공동운영본부가 밝혔습니다.
네,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중서부에 약한 가을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 YTN 중계차는 청정 농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 분위기와 또 날씨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구경 나온 시민들이 많죠? 네, 제 뒤로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에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수한 농수산품을 값싼 가격에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관계자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축제가 열리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네, 전남은 친환경 농산물 국내 최대의 생산지이며 서울은 국내 최대 소비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복잡한 유통 구조로 우수한 전남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알릴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협업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남 농수산물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전국 친환경 농산물의 57%가 전남에서 생산이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 그리고 청정 바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라서 더욱 맛이 좋고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천만 서울 시민의 그 안전한 먹거리를 전라남도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전라남도의 농수 특산물을 서울 시민들께서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곳의 분위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시중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만 지나는 오늘과 달리 내일은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지난 뒤에도 별다른 추위 없이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장터에 구경 나오신다면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요. 오늘은 전남의 농수산물로 건강한 한 끼 만드셔서 영양 보충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30%로 떨어지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여론톡톡 시간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임명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복귀 소식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